그 다음에 시초선이랑 동경이 이루는 각도를 보고 세타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세타라고 해요. 우리가 얘를 동경이다라고 하는 순간 얘를 세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거 보면 시초선을 X축으로 두고 그 다음에 동경이 여기 수직으로 Y축을 두는 순간 좌표평면에 다시 또 세타값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에 세타를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Y축, 그 다음에 X축. 그러면 X축에 해당되는 거를 시초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을 건데 얘를 그냥 동경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우리가 세타만큼 가면 얘는 그냥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 세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세타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사분면을 넘나들기 때문에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만약에 0도와 90도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 되겠죠.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구두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세타에 해당되는 게 0도부터 그 다음에 90도까지 그럼 1사분면, 그 다음에 2사분면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여기 90도부터 이렇게 180도까지 가면 되겠죠? 그러면 90도부터 180도 그 다음에 3, 4분면에 해당되는 거 3, 4분면 이번에는 180도부터 270도까지 그래서 우리 180도부터 270도다라고 써주고 맨 마지막에 4, 4분면에 대해서는 270도부터 360도까지 다시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270도부터 세타 360도까지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세타를 한 바퀴 돌았을 때 360도를 돌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1사분면 각도 돼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붙여야 되는 게 여기에 한 바퀴를 돌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 수도 있고 여러 바퀴를 돌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파이를 써서 2n파이다라고 나타내면 얘는 한 바퀴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여기 n 값에 1 들어가면 한 바퀴, 2 들어가면 두 바퀴, 3 들어가면 세 바퀴 돌리죠. 그래서 우리 여기 양쪽에 싹 다 2n파이를 붙여줘야 돼요. 2n파이, 2n파이 그래서 2n파이 복부 타고 싶다 복부 기능 누가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4분면에 해당되는 값을 세타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어떤 각도가 3, 4분면 위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180도부터 270도까지만 쓰잖아? 그러면 값이 안 나와요. 무조건 2n파에 해당되는 값을 꼭 붙여줘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n값에 해당되는 거 우리 정수 들어가죠. n값에 해당되는 건 정수 들어가. 정수라는 건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 싹 다 포함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 범위 설정해주고 n에 0부터 1, 2, 3, 4 순서대로 대입해서 세타 값 다시 또 나타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같이 볼게요. 일단 1번. 자, 1번에 세타에 해당되는 게 3, 4분면 각도래. 자, 3, 4분면 위에 있다. 그 다음에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세타에 해당되는 게 3, 4분면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 갖다 쓰면 되겠죠. 우리가 얘 파이로 바꾸고 얘 2분의 3파이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세타에 해당되는 범위는 2n파이 플러스 파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2n파이다라고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3분의 세타가 어디에 있냐? 세타가 이 범위라면 3분의 세타는 3분의 1로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모든 곱을 3분의 1을 때려버리면 됩니다. 자, 3분의 1 때리면 여기 3분의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파이로 그냥 묶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 때리면 얘네는 묶기보다는 그냥 약분 때리는 게 좀 더 편하겠지? 3분의 1 때렸을 때 2분의 1파이 남을 거고 3분의 1 때리면 3분의 2n 파이다라고 남으면서 여기에 n에 0부터 싹 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n에 0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n에 0을 대입하면 n 가지고 있는 얘들은 싹 다 사라지면서 3분의 1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파이 나오겠죠. 자, 3분의 1파이부터 그 다음에 2분의 1파이까지 라고 나올 거야. 얘는 60도부터 90도니까 1사분면 되겠네. 또 첫 번째 얘는 1사분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에 1 대입해보자. 자, n에 1
n에 1 대입하면 3분의 3파이. 그럼 파이부터네. 여기 파이부터.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2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디쯤에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얘는 뭐야? 플러스요. 플러스 얘는 3, 4분면 위에 있는 각도죠. 그러면 얘 값은 3, 4분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n에 2 대입, n에 2를 대입했을 때 이번에는 3분의 5파이 부터 2 대입했을 때 2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 될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 4, 4분면 위에 있는 각도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있는 거 4, 4분면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n에 3 대입했을 때부터는 원성 복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만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어디 있냐?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위에 있다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번도 똑같은 문제. 자, 2번도 너무 똑같은데. 자, 2번도 똑같은데 우리가 세타에 해당되는 게 2, 4분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3분의 세타가 어디에 존재를 하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일단 세타에 해당되는 범위를 잡아.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인 거니까 90도부터 180도까지죠. 그러면 90도에 해당되는 2분의 1파이, 그 다음에 파이를 써준 다음에 한 바퀴 돌아도 되고 두 바퀴 돌아도 되니까 여기에는 2n파이를 갖다 붙여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세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3분의 1 때리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1을 때리면 3분의 1 세타, 그 다음에 여기에 3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1 파이다 라는 각도 나오면서 아까처럼 n에 0부터 싹 다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 n에 0 대입. 그래서 무조건 시작할 때 0 먼저 대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0 대입하면 6분의 1 파이부터, 그 다음에 0 대입했을 때 3분의 1 파이. 얘는 그냥 1, 4분면 위에 있죠. 1, 4분면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에 1 대입. 자, n에 1 대입하면 3분의 2 파이 플러스 6분의 1 파이부터, 그 다음에 3분의 3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 4분면 위에 있죠. 그래서 얘도 2, 4분면. 그 다음에 n에 3 대입. n에 3을 얘는 왜 3을 대입해? 2를 대입해봅시다. 자, 2를 대입하면 3분의 4 파이부터 3분의 4 파이 플러스 6분의 1 파이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2 대입했을 때 3분의 5 파이까지다 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그냥 통분해서 정확하게 몇 각도를 이루고 있는지를 봐주면 돼. 통분 한번 해보자. 얘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6분의 8 플러스 1 9파이에 해당이 되고, 그럼 얘는 2분의 3파이인 거니까 애초에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여기가 시작점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시작점이 얘면 4, 4분면에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가 4, 4분면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답보다 1, 2, 4, 4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경을 이루고 있는 각도에 대해서 범위를 주어지면 무조건 2n파이 붙여준 다음에 여기 n에 0부터 순서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자. 자, 그 다음 페이지 동경 위치 관계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좀 주시고 분명히 사람이 안 나와. 자, 우리 동경 위치 관계로 가겠습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아까 한 거를 기준으로 봅니다. Y축이랑 X축으로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우리가 10초선을 예로 두고 만약에 어떤 동경이 세타를 이룬다? 그러면 세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동경을 그려준 다음에 10초선과의 각도가 세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동경들이 뭐 대칭이다. Y는 X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X축 대칭을 한번 봐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세타 값이 세타랑 5세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세타랑 어떤 5세타를 이루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우리가 진짜 리얼 대칭인 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거고 동경인 거니까 일단 몰라. 세타
세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 각도 세타다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5세타를 또 그려야 되는데 무조건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갈 거니까 x축의 대칭이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세타에 해당되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 거니까 이 각도가 5세타다라고 봐버리면 되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경들이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각도가 여기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해당되는 값이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한 바퀴 완성돼. 요렇게 갔다가 5세타에서 세타를 더해. 그러면 한 바퀴 되죠. 그러면 6세타에 해당되는 게 2n파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6세타에 해당되는 게 한 바퀴인 거니까 2파이다라고 써줘야 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4분면을 이루고 있는 세타의 범위를 봤을 때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고 2n파이를 싹 다 붙여줬죠. 그것도 여기에도 똑같은 형태로 2n파이를 붙여줘야 돼. 근데 얘 보면 2파이에 2n파이 더해봤자 2파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지워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6세타가 결국에 2n파이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물어보면 세타는 그럼 6분의 1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6분의 2n파이다라고 주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서 세타 범위가 있을 거야. 얘가 뭐 0부터 2파이 사이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n의 정수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세타 값을 다시 찾아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것도 갈게요. 이번엔 두 번째 y축 대칭. 자, y축 대칭도 똑같이 세타랑 5세타로 가볼게. 자, 이렇게 y축이고 이렇게 x축이 있어. 근데 세타를 그리는 게 아까처럼 그냥 시초선에서 제일 가까운 동경으로 잡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세타라고 봅시다. 자, 근데 5세타도 y축에 대해서 동경이 대칭인 거니까 일단 대칭인 동경을 그려. 요 정도 그리면 되겠네. 근데 시초선에서 움직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5세타 돼버리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동경들이 대칭인 거니까 이 사이에 해당되는 각도도 여기에 끼워 넣었을 때 정확히 대칭. 그럼 여기에 세타를 다시 또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세타가 됩니다. 그럼 보이는 게 5세타에서 세타 더하면 파이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이번에 쓸 수 있는 거는 5세타에서 세타를 더한다. 5세타 플러스 세타가 파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처럼 또 뭐다? 세타는 한 바퀴 돌고 올 수도 있고 5세타가 세 바퀴 돌고 올 수도 있어. 얘네가 2n파이, 2n파이 붙여야 되는데 어차피 2n파이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로 2n파이를 그냥 뒤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타 값을 구하라고 하면 6세파인 거니까 6으로 갖다 나눠서 파이 플러스 2n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축, y축 했으니까 원점이랑 y는 x 대칭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y는 x 대칭. 보통 이 부분을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거든. 똑같이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y는 x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는 x가 일단 하나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세타랑 5세타를 이루는 동경값을 그려줄 거야. 만약에 세타를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리자. 얘가 세타래. 근데 이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같게 만들어서 대칭인 동경 다시 또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각도가 5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다시 또 대칭이니까 이 세타에 해당되는 각도가 여기로 끼워졌을 때 성립을 또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세타를 써주면 되겠네. 그럼 이번에 보이는 각도는 5세타에서 세타를 더했더니 2분의 1파이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 써주면 이번에 5세타랑 세타를 더했더니 특수가 2분의 파이에 더한 게 2분의 1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얘 몇 바퀴 돌고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2n파이 다시 또 붙여줘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2n파이다라고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타값 구하라고 해도 얘 6세타인 거니까 6분의 1로 그냥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6분의 1, 2분의 1파이, 그 다음에 2n 파이다 이런 식으로 세타값을 다시 나타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할 건데 이번에는 동경이 일치. 근데 같은 방향일 때 하나, 같은 방향일 때.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거니까 일단 y축, x축을 그려놓고 세타랑 5세타를 다시 또 그려. 근데 우리가 세타 먼저 그리면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동경을 이뤄. C초선에서 시작했을 때 여기 각도가 세타래. 근데 이 동경이랑 5세타를 이루는 동경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5세타에 해당되는 건 일단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바퀴를 돌고 여기 동경으로 왔을 수도 있고, 세 바퀴를 돌고 왔을 수도 있어. 그럼 또 알 수 있는 게, 지금 얘네 한 바퀴에 해당되는 거는 어차피 2파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 시초선에서 살짝 올라온 이 각도가 세타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한 바퀴 5세타에서 우리가 세타를 빼주면 한 바퀴에 해당되는 2파이 나와버리겠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값도 5세타에서 세타를 빼. 그래서 처음 헷갈리면 요거 이렇게 써. 얘가 2파이야. 한 바퀴, 한 바퀴. 근데 10초선에서 요만큼 갔어. 자, 그 다음에 세타를 이루고 있는 거는 이렇게 다시 또 똑같은 각도로 간 거죠. 빼면 뭐만 남아? 한 바퀴만 남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뺐더니 남는 게 2파이다라고 써주면 돼요. 근데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첫 번째 공부 생각을 하느나 얘도 더했던 2파이였지. 이번에는 뺐던 2파이야. 그러면 뭐 해야 돼? 얘네 어차피 한 바퀴 돌고 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2n파이로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얘가 2n파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른 방향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방향.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세타에 해당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있어. 여기에 시초선에서 세타만큼 갔대. 그러면 세타를 이루고 있는 동경은 여기에 해당되는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정반대로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다. 얘 연장선 그었을 때 이쪽에 동경이 다시 또 생길 거고 이 동경이 5세타를 이룬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간 게 5세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더하거나 뺐을 때 특수각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보이는 거는 여기까지 간 5세타에서 세타를 빼버리면 반쪽에 해당되는 파이 남는 거 보이죠? 그래서 5세타에서 세타를 뺐더니 파이 남는다라는 식을 써주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5세타에서 세타 빼. 그러면 파이 남지. 근데 얘도 다시 한 바퀴 돌고 올 수도 있고 세 바퀴 돌고 올 수도 있어. 걔를 나타내는 게 2n 파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4세타 되고 그럼 세타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라고 하면 4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의 범위 안에 얘를 갖다 대입하고 n값 0부터 순서대로 다시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어떤 대칭이다, 뭐 동경 일치한다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외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려서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3번 문제를 쓰고 있을 동안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y는 x 대칭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생각도 못하고 예시 든 거를 똑같이 세타랑 5세타라고 붙었더라고. 이거 그대로 쓸게요. 자, y는 x 대칭인데 세타랑 5세타에 해당되는 게 y는 x 대칭이래. 그러면 우리가 세타를 이루고 그 다음에 5세타를 이루는 동경은 여기에 정확하게 대칭인 걸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특수각이 5세타랑 세타를 더했을 때 2분의 1파인 거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5세타 플러스 세타에 해당되는 게 2분의 1파이. 근데 얘가 한 바퀴 돌고 올 수도 얘가 세 바퀴 돌고 올 수도. 그래서 얘네 총 아우르고 있는 2n파이를 붙여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타의 범위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다라고 나오고 세타의 합을 a분의 b파이다라고 했대.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타로 정리한 다음에 걔를 여기 범위 안에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얘 6세타는 얘는 6세타가 될 거고 우리가 6분의 1 곱해버리면 6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얘가 세타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근데 그때 해당되는 값이 범위 주어져 있으니까 파이부터 2파이까지다 라고 써준 다음에 n을 0부터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되겠죠. 근데 0을 대입해봐. 0 대입하면 n값 그냥 0돼. 얘 사라져. 그러면 12분의 1파이 남죠. 그러면 12분의 1파이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일단 n0은 제외. 자, n을 0 대입했더니 얘는 12분의 1파이 남으면서 이 사이에 해당되는 값이 아니다라고 틀렸다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1일 때. 자, n이 1이라고 하는 순간 똑같이 여기에 1 대입해주면 되겠지? 1 대입하면 얘는 2분의 5파이 될 거야. 2분의 5파이. 근데 얘를 6분의 1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12분의 5파이 돼버리겠죠. 12분의 5파이는 우리가 여기 안에 없는 값이니까 다시 또 없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 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해당되는 값이 이 안에 없으니까 얘도 제외. 자, n이 1일 때 했으니까 이번에 n이 2일 때로 가져야 돼. 우리가 만족하는 거 싹 다 찾아야 되는 거니까 보통 10개 하는 경우도 봤어요. 대입하다가. 자, 그러면 2 대입해보자. 그럼 2 대입할 때 여기 4파이 될 거고 그러면 2분의 1파이 플러스 2분의 1파이 플러스 4파이 되겠죠? 그럼 2분의 9파이 되겠네. 2분의 9파이인 거니까 6분의 1이랑 곱해. 2분의 9파이 곱하기 6분의 1. 그럼 얘는 12분의 9파이 되겠죠? 그럼 아직도 파이에는 멀었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n에 2 대입했을 때 얘도 아니다라고 정리를 또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세타를 더하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지. 계속 해야 돼. 자, n 3 대입. 자, 3을 대입해봅시다. 3을 대입해보면 여기에 3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그냥 분배 때려서 써버리자. 분배 때려서 쓰면 얘네 12분의 1파이 일단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배 때리면 약분 되면서 3분의 n파이다 라고 써버릴 수 있겠죠? 자, n은 3 대입. 3 대입하면 여기에 3 들어가면서 파이 플러스 12분의 1파이 돼. 그럼 정확하게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네. 얘부터 성립을 한가 봐. 그래서 대입했더니 12분의 1파이 플러스 파이 얘가 2파이와 그 다음에 파이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타 값을 쓸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의 4 대입. 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자, n의 4 대입 해봅시다. 4를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아까 이미 파이에서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얘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또 대입해봤더니 12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 얘는 무조건 파이와 2파이 사이에 존재.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값도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얘도 맞다라고 가주면 되겠다. 자, 맨 마지막이 몰라. n5를 한번 대입해봅시다. 5를 대입해보면 이 부분에는 12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얘도 똑같이 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것도 성립. 그러면 얘도 맞다라고 봐주면 되겠다. 얘 볼 때 우리가 어차피 3분의 5파이는 이런 식이 있잖아. 아니, 여기쯤 되겠지? 얘가 3분의 5파이. 그러면 얘네 반쪽 다 이루려면 3분의 1파이 더 필요하죠. 근데 3분의 1파이보다는 12분의 1파이가 더 작기 때문에 얘네 더했을 때 어차피 한 요 정도 더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 맞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n을 6 대입해보자. 자, n을 6 대입해보면 이번에는 6 대입했을 때 3분의 6파이 되면서 2파이 되네. 그럼 2파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안 된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오는 세타 값이 12분의 1파이 플러스 파이 12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 12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 되면서 얘네를 싹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해서 나오는 값이 4분의 17파이이기 때문에 얘 a분의 b로 보고 두 개 더해주면 21값 되겠죠. 답을 21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통분해서 정리해도 되지만 어차피 12분의 1파이 총 3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3 곱 빼버리고 12분의 1파이 3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미 통분되어 있는 상태죠. 3분의로 올려. 3분의 얘 3파이, 4파이, 그 다음에 5파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좀 더 간편해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려면 우리가 단위원을 이루고 있는 여기에 있는 교점의 범위를 한번 봐주고 시작을 해줘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동경을 이룬데 그러면 단위원이 있다라는 요 가정하에서 무조건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얘는 무조건 단위원인 거니까 반지름이 1인 상태 그리고 10초선에서 세타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각도 세타다라고 봐주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어떤 직각삼각형을 보면 변의 길이들을 삼각비로 나타내줘야 돼요.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 근데 여기에 빗변의 길이가 A래. 여기 각도 세타래. 그러면 얘는 X라고 두는 순간 A분의 X가 코사인 세타 되면서 이 값 A 코사인 세타 되겠죠. 얘는 그냥 A 코사인 세타 될 거고 얘는 A 사인 세타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교점 자체를 잡을 때도 X축만큼 증가한 양, 그 다음에 Y축만큼 증가한 양, 걔네들을 X좌표, Y좌표로 두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니까 밑변의 길이 1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높이의 길이 1 사인 세타 되면서 우리가 얘네 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경이 계속 움직이겠지. 세타가 커지면 이 동경 요렇게 2, 4분면 가면서 거기에서도 교점이 생겨. 근데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얘네 옆으로 갔어. 요렇게 가면 이 동경과 이르는 세타 값 달라질 거고 근데 교점에 해당되는 좌표는 무조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이때 해당되는 범위 보면 코사인 세타는 X좌표인데 음수죠. 사인 세타 양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코사인 양수, 그 다음에 사인 양수,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우리 사인이 탄젠트인 거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봤을 때 탄젠트 값은 A 코사인 세타 분의 A 사인 세타인 거니까 걔네가 탄젠트 세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결국에 기울기를 의미를 하겠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이 동경이 이루는 기울기의 부호를 그냥 봐주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에 해당되는 거 음수인 거니까 0보다 작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세타에 해당되는 거 얘네 둘 다 양수. 탄젠트는 우리 무조건 양수. 그래서 우리 요거 아니고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좌표도 보면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기울기 양수. 그래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 양수, 나머지는 음수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경 이루고 있을 때도 여기 좌표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를 보니까 음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번 문제를 볼 건데 4번 문제 볼 때 일단 첫 번째 가족권이 좀 중요합니다. 자, 세타를 이루고 있는 걸 아무것도 안 줬어. 그냥 양수 세타의 최소값을 알파라고 할 때 어떠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겠습니다. 4 사인 알파 값 가족권 사인 세타. 자, 내가 문제를 쓸 동안 대략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읽어보고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 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이 가족권을 먼저 봐줘야 돼. 나조건은 우리가 Y축 대칭인 거니까 일단 식을 써볼 수는 있겠죠. 자, Y축 대칭이래. 그러면 이렇게 Y축이랑 X축이 있는 상태. 근데 우리가 세타랑 3세타 쓸 건데 걔네 대칭인 거니까 여기 세타라고 주는 순간 동경을 대칭시켜버리면 되겠죠.
자, 대칭시켰을 때 대략적으로 이쪽쯤 되겠네. 자, 그리고 이 값을 3세타다라고 하는 순간 대칭인 거니까 이 세타 값 여기 끼워 넣을 수가 있게 돼. 여기는 세타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우리가 보이는 특수각이 3세타에서 세타 더했더니 파이다라는 거 써주면 되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거 3세타랑 세타를 더했더니 파이래. 근데 아까처럼 우리가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두 바퀴 돌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2n 파이였다고 붙여주면 되죠. 그럼 세타에 해당되는 값을 정리를 하면 4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다라고 써버릴 수가 있겠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 보려면 우리가 세타를 이루는 각도 알아야 되지. 얘네가 몇 파이부터 몇 파이까지인지 다 주고 우리가 거기에 n의 0부터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걸로는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가조건을 한번 봐보자. 얘네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했더니 양수. 그럼 무조건 부호 같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얘네 이렇게 곱했더니 음수래. 무조건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가정을 잡아놓고 봐줄 수밖에 없어요. 자, 부호가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자, 부호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때려 넣어. 양수. 그러면 여기에서 양수라고 코사인 세타 잡았으니까 여기도 양수 대줘야겠네. 여기도 플러스. 근데 무조건 부호 다를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되겠다. 이게 사분면상의 부호로 존재하는지를 봐줍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분면 그려. x축, y축. 근데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가 양수라는 거는 무조건 1사분면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코사인이랑 사인은 양수야. x좌표 양수, y좌표 양수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탄젠트가 음수래. 여기서 탄젠트 값은 무조건 양수죠. 그럼 우리가 전제 요건으로 잡았던 게 일단은 틀렸다라고 봐주면 돼. 그러면 다른 걸로 가면 되겠네. 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가 봐. 그래서 마이너스로 봅시다. 얘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로 잡았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근데 부호 달라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로 가버리면 되겠지. 자, 코사인이랑 사인이 음수래. 그러면 무조건 x좌표 음수인 거, y좌표 음수인 3, 4분면이 후보가 돼. 근데 이 후보에서 탄젠트는 무조건 양수죠. 여기에서 이렇게 동경 그려보면 기울기 양수인 거니까 세타에 해당되는 값이 3, 4분면이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타를 이루는 값, 세타는 3, 4분면이다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다 썼어. 자, 그래서 우리가 세타의 범위도 찾았으니까 세타는 3, 4분면 각도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값에 n의 0부터 대입했을 때 3, 4분면으로 들어가는 얘만 찾아주면 되겠지. 자, n의 0을 대입해. 그럼 4분의 1파이네. 말도 안 돼. 자, n의 1 대입해. 4분의 3파이죠. 4분의 3파이 여기 있어. 2, 4분면이니까 안 되는 거고 2 대입해. 자, 2 대입하면 4분의 5파이. 그러면 파이에서 살짝 넘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2 대입했을 때 비로소 3, 4분면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n값 얘가 2일 때 세타에 해당되는 값 4분의 5파이 될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세타의 최소값 될 수밖에 없겠죠. 맨 첫 번째로 여기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안 돈 상태에서 3, 4분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뭐다? 세타의 최소값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알파다라고 잡아버리면 돼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값이 4 사인 알파인 거니까 이 4분의 5파이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4 사인 4분의 5파이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면 파이랑 4분의 1파이로 나눠버려.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 그럼 파이 버리고 4분의 1파이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사인에 해당되는 부호는 마이너스겠다. 그래서 얘 마이너스 4 사인 4분의 1파이다 라고 써주고 2분의 루트 2 갖다 대입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답 마이너스 2 루트 2다 라고 답을 써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y축 대칭이 있는데 이거를 구했을 때 우리가 세타의 범위를 몰라. 그럼 무조건 얘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니까 가서 하나씩 대입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 살짝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요. 자, 제가 부채꼴과 꼴의 길이
자, 부채꼴은 결국에 원의 어떠한 부분에 해당이 되죠. 자, 원에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넓이에 결국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중심각의 비율을 갖다 찾아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이 비율은 결국에 전체 비율, 전체는 360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타 값을 분자로 올렸을 때 나오는 값. 그럼 비율을 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360도 분의 세타다라고 써주면 되겠다. 근데 360도가 2파이인 거니까 이 비율을 2파이 분의 세타다라고 써줘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원의 넓이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반지름을 r로 잡는 순간 r제곱 파이야. 그럼 여기에씩 썼을 때 r제곱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비율에 해당되는 거 2파이 분의 세타다라고 써줘서 파이는 약분 될 거고 2분의 1 r제곱 세타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도 똑같아. 호의 길이는 부채꼴을 이루고 있는 이 원의 둘레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럼 원둘레 구해준 다음에 다시 또 중심각의 비율만 갖다 곱해버리면 되겠네. 자, 그래서 똑같이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원의 둘레를 기울여 줘. 호의 길이를 보면 원의 둘레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중심각의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 비율은 어차피 요거 갖다 써도 상관이 없겠지. 2파이 분의 세타 될 거고 비율은 2파이 분의 세타. 그 다음에 원의 둘레에 해당되는 거 얘는 파이 r, 2파이 r 될 거니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2파이 약분되면서 r 세타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r 세타다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이 r 세타를 여기 대입해서 성립을 할 거니까 얘를 호의 길이 얘를 보통 l이라고 두죠. 이 l로 써주면 얘네는 2분의 1 r l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근데 문제는 갑자기 5번이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요. 자, 5번을 쌤이 문제를 쓰고 있을 동안 대략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얘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원방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래프 그리세요. 한 1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중요하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의 중심이 안쪽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려줄 수 없어. 빨리 풀어봐. 이거 원 무슨 거야? T2 어디 있는지 봐봐. 자야? 이 원 중심이 안에 있어? 어디 있어? 밖에 있어? 안에? 왜? 안에? 한이는 그거 우리 하는 거야? 아니지? 이거 뺀줄 알았어. 자, 얘를 같이 보겠습니다. 얘를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C1이랑 C2를 그려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원끼리 겹친다라고 하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원이 있어. 근데 만약에 원의 중심이 안쪽에서 이렇게 겹칠 수도 있겠지. 그럼 그때 구해야 되는 겹치는 구간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근데 원의 중심이 밖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원 그린 다음에 밖에다 그려놓으면 그때 생기는 이 값은 전혀 다른 값이 돼. 그래서 얘는 위치 관계부터 일단 파악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만만한 얘를 그려주면 되겠지. x축, y축이네. y축,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자, 개 찌그러졌죠?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 루트 6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얘는 원의 중심은 2,2란 말이야. 그래서 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2를 대입해. 여기쯤에 한 2 있겠지? 자, 근데 2 대입했을 때 얘의 좌표값을 봐버리는 거야. 자, 2를 대입해. 이 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좌표를 애초에 찾아버리면 돼요. 자, 2 대입하면 4 플러스 y제곱이 6이다 라는 값 나오면서 y제곱에 해당되는 값은 2 나오겠지. 그럼 이 y좌표는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루트 2 됩니다. 얘가 루트 2라는 뜻이야. 그러면 2, 루트 2 안 나와. 자, 2, 루트 2가 돼요. 근데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건 2,2지. 자, 2,2는 루트 2보다 무조건 크겠네. 얘가 이 위쪽에 있겠구나. 그러면 원 밖에 중심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얘네 원의 중심들의 길이를 한번 구해줄 수 있어. 결국에 2,2라는 게 원점에서 시작을 하면 얘네 원점 0,0이랑 2,2 사이의 거리는 루트 8 돼버리겠죠. 자, 루트 8인데 이 값은 원점에서 우리가 먼저 그린 요 원의 반지름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돼요. 반지름이 루트 6. 근데 원점에서 2,2까지의 거리는 루트 8. 무조건 밖에 있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이 밖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그려야 되는 삼각형이래. 원, 요거 일단 주고 원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원의 중심이 요 밖에 있대. 그리고 루트 2짜리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얘네 삐뚤어 있잖아? 그럼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풀어야 돼요. 무조건 얘네 이렇게 수평선 낮춰가지고 반듯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원, 얘가 반지름 루트 6짜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여기에서 수평선 그었을 때 무조건 중심 이 위쪽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 그려줍시다.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2인 거니까 루트 6보다는 작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루트 2짜리 반지름을 하나 그려줍시다. 자, 그러면 얘네 여기 길이 루트 2. 그 다음에 얘네 반지름은 루트 6.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점에 해당되는 거랑 2,2 사이의 거리 알고 있죠. 얘는 이미 2루트 2라고 우리가 구해놓은 상태. 얘가 2루트 2가 돼요. 자,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넓이를 보면 요 사이에 해당되는 넓이야. 여기 넓이 구해주면 되겠네. 근데 우리 원 무조건 겹친다라고 하는 순간 얘네 이어가지고 이거 직선의 방정식 하나 구워주는 거 기억나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그려서 이 넓이를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살짝만 더 크게 그릴게요. 너무 작아. 자, 얘네 살짝만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기 편하지? 대답이었구나. 자, 한 이쪽쯤?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할게요. 얘가 반지름 루트 2짜리 C2라는 원, 얘는 반지름이 루트 6짜리 C1. 자, 그러면 일단 보이는 넓이가 여기 사이의 넓이야. 근데 우리가 원이 주어지잖아? 원이 겹친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교점이랑 원의 중심들을 싹싹 연결 때리는 겁니다. 자, 연결해보자. 여기 그러면 반지름 루트 6, 여기는 루트 2. 내가 아까 구한 여기 길이가 2루트 2야. 그럼 알 수 있는 것보다 여기가 정확하게 직각이다라는 거 피타고라스 써서 알 수가 있어요. 얘네 제곱해서 더했더니 루트 8, 2가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 그렸는데 다시 또 보니까 얘네 2대 1대 루트 3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가 60도. 말도 안 되는 건. 여기가 60도, 여기는 30도다라는 값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60도가 되고 살짝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원을 좀만 옮기겠습니다.
여기가 60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 60도고 여기 직각이면 여기 30도다라는 것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넓이에 집중. 넓이 보면 얘네 이렇게 반쪽 잘라버릴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구해야 되는 넓이가 일단 첫 번째 여기 넓이, 두 번째 얘네 넓이, 그 다음에 더해버리면 돼요. 근데 더하려고 봤더니 이 넓이 구하려면 다시 또 루트 입자리 반지름 가지고 있는 원이랑 연결했을 때 부채꼴 보이지? 그 부채꼴에서 삼각형 그냥 빼버리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옆쪽에 해당되는 요 넓이, 얘네 넓이도 왼쪽에 있는 루트 6자리 반지름의 부채꼴에서 얘네 삼각형 갖다 빼버리면 되죠. 그럼 일단 부채꼴을 두 개 더해준 다음에 삼각형의 합을 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 부채꼴들의 넓이에 합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삼각형 빼면 되는 거니까 삼각형 빼버린다라고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알고 있고 r값 다 알죠? 얘 r값 루트 2, 얘 r값 루트 6. 그 다음에 각도도 알지? 얘 60도, 여기도 60도 될 거고. 그러면 전체에 해당되는 각도는 무조건 120도 되겠네. 자, 120도니까 우리가 3분의 2파이로 써버립시다. 여기 값이 3분의 2파이 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네 부채꼴 넓이를 구해줘. 얘네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2. 그 다음에 각도에 해당되는 3분의 2파이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 왼쪽에서 구해야 되는 부채꼴은 요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부채꼴이 되겠지? 근데 얘는 6분의 1파이란 말이야. 다시 또 이 아래에 해당되는 각도 6분의 1파이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파이네. 각도 3분의 1파이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 반지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채꼴 넓이 구해주면 2분의 1 r제곱 6 곱하기 3분의 1파이 갖다 때려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부채꼴들 싹 다 더한 다음에 얘네 삼각형 넓이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얘는 그냥 더해. 어차피 얘는 약분돼서 첫 번째 나오는 부채꼴의 넓이 3분의 2파이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다시 또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면서 그냥 파이 나오네. 자, 그럼 부채꼴의 합은 파이랑 3분의 2파이를 더한 3분의 5파이다라고 써줄 수가 있어. 얘네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또 빼줘야 된단 말이야. 삼각형의 넓이를 빼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어차피 여기 삼각형 빼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었을 때 이 직각인 삼각형 보였단 말이야. 이 직각인 삼각형 그냥 두 개 빼면 돼.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6 빼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시고 하면 루트 6 곱하기 루트 2 여기에 2분의 1을 때리면 되는데 이 삼각형 자체를 두 번 빼야 되는 거니까 다시 또 곱하기 2 때려서 마이너스로 연결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답이 얘네 어차피 2 루트 12 될 거고 2분의 1이랑 2는 약분 될 거니까 답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 되면서 얘를 답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삼각형 넓이 구할 때도 우리가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알고 있잖아. 여기 A, 여기 B, 여기 뭐 세타다라고 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써서 어차피 얘는 여기 60도, 여기 60도 각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 구할 수도 있고 높이 길이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엄청 귀찮아. 그래서 뭐 해야 되나? 결국에 얘는 이 길이, 요 길이, 이 각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 이용을 해서 여기가 직각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전체에 해당되는 삼각형 한 번에 구한 다음에 두 번 그냥 빼는 게 더 편합니다. 알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내가 문제를 쓸 동안 대략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넓이 20, 부채꼴. 얘도 매우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둘레가 최소. 그때 해당되는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했을 때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 r. 그 다음에 r 곱하기 m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같이 볼게.
일단 문제에서 최소값 이런 거 나오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 문자들을 한 문자로 만든 다음에 이차함수 만들어서 꼭지점 좌표 찾아야 되나? 아니면 두 번째, 최소값을 쓸 수 있는 게 또 산술기하도 있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이차함수 생각을 해줘야 되고 최소값까지 주어지면 산술기하까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식을 써줘야겠지. 근데 넓이가 20짜리 부채꼴이래.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넓이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반지름은 R. 이 사이의 각도를 알아줘야만 넓이 구할 수가 있는데 세타 값도 모르죠. 그러면 일단 세타라고 잡아준 다음에 넓이 식을 씁시다. 나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이 넓이가 20이래. 얘가 20이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어떤 값이 얘는 문제랑 상관이 없는데 일정하다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얘네 반지름 증가하면 세타값 감소하고 세타값 증가하면 반지름 감소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둘레가 최소가 돼야 된대. 자, 둘레에 해당되는 건 반지름, 그 다음에 반지름, 호의 길이까지 더해준 게 둘레 되겠죠. 호의 길이는 우리가 반지름이랑 세타 곱한 R세타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둘레에 해당되는 길이 식도 써주자. 둘레에 해당되는 식은 2R 플러스 R세타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최소 돼야 된대. 자, 얘 최소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있는 변수가 두 개네. 변수 두 개면 일단 변수를 하나로 줄여줘야겠죠. 하나로 줄여주려면 무조건 R이랑 세타의 관계식이 필요해. 그 관계식이 요쪽 위에 있네. 얘를 써놓아야 됩니다. 자, 지금 관계식으로 얘 R이랑 세타를 한 문자로 정리. 그러면 세타는 뭐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R에 해당되는 값이 뭐 세타 분의 뭐다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R제곱이 있기 때문에 루트를 씌웠을 때 뺄만 붙으면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세타는으로 일단 정리를 해볼까? 얘 세타는 그러면 위에 40 될 거고 여기 분모에 R제곱이 들어와. 이 값을 그대로 대입. 자, 대입하면 R제곱분의 40 여기로 들어오겠죠. 자, 2R 플러스 R제곱분의 40. 근데 여기에 R이 곱해져 있는 상태네. 자, 봤더니 뭐다? R은 무조건 약분되는 값. 얘 R 약분 될 거고. 그러면 문자에 해당되는 게 분모 분자에 교차로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산술기하 때리시오라는 문제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 최소값에 해당되는 m값을 구하려면 이 자체의 산술기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 곱했을 때 R이랑 R 약분되기 때문에 안에 80만 남을 수가 있겠지? 자, 이 값이 뭐다? 최소값에 해당되는 m값이 됩니다. 얘가 m이다 라고 정리. 근데 반지름 값도 구해줘야 돼. 얘네가 성립을 할 때는 는이 됐을 때죠. 산술기하의 최소값을 쓸 수 있을 때는 는이 성립을 했을 때, 얘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두 개 같을 때. 다시 보면 얘네 더했을 때 2루트 80이면 각각 하나씩은 그냥 루트 80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 아래에 해당되는 게 그냥 루트 80이다 라고 써주면 R값이 또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R값은 우리가 2분의 루트 80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최소값은 2루트 80, 얘는 2루트 80. 이거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이 약분되면서 80만 남기 때문에 답을 80이다 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답이 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애도 둘레에 해당되는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기준이 되는 식을 먼저 써준 다음에 써주면 막 변수가 막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개 있으면 관계식 찾아줘야 되고 관계식은 보통 조건으로 주어져 있을 거니까 얘를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돼요. 만약에 R에 대한 2차식 됐다? 그럼 2차 함수 문제인 거니까 꼭지점 좌표 찾아줘야 되고 정리했는데 변수에 해당되는 게 분모 분자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곱했을 때 약분되는 거 이거 무조건 산술기하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삼각함수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얘도 우리가 단위원 아까 그렸을 때 봤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아까 단위원 그렸을 때 여기 x축, 여기 y축, 그 다음에 동경을 이룬다라고 하는 순간 이 사이에 해당되는 각도를 우리가 세타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얘네 교점 단위원이니까 무조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가주면 되겠죠.
근데 단위원이 아닐 때도 있어. 반지름이 문제라는데 반지름이 R이래. 그럼 여기 R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수선해발 내렸을 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될 거니까 우리가 좌표 앞에 R만 갖다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무조건 성립을 해요. 자, 얘는 x제곱, 원의 중심 0,0, 반지름 R이니까 R제곱 때려버리면 되겠죠. 자, 무조건 뭐다? 대입했을 때 성립. 대입을 해주면 여기서 R제곱 코사인 세타 나오고 R제곱 사인 세타 나오면서 R제곱 싹 다 가지고 있죠. R제곱 약분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었던 거,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로 썼었어. 여기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결국에 탄젠트 세타로 다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거 보통 이런 거 있단 말이야. 1 플러스 아니야 코사인 플러스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 더했더니 뭐 2분의 1이래. 얘는 무조건 제곱 때려서 곱한 값을 구하라는 식이 되겠죠. 제곱 때리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사인 양면 제곱 때릴 거니까 4분의 1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얘는 제곱해서 더했을 때 1. 그럼 여기에 1 대입했을 때 코사인이랑 사인을 곱한 값을 다시 또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대로 살리면 돼. 그래서 1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3 될 거고, 2를 갖다가 2분의 1 떼면 마이너스 8분의 3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음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다른 말로 뺄마로 되어 있어.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도 무조건 제곱 때린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코사인 사인 값을 다시 또 구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내가 문제를 쓸 동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X축, Y축 반지름 4. 자, 우리가 7번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반지름 4짜리고 시초선에서 세타만큼 반대. 그때 해당되는 동경과 만나는 고점을 A, B. 그럼 얘는 무조건 4 코사인 세타, 4 사인 세타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좌표가 결국에 4 코사인 세타, 4 코사인 세타가 A. 그 다음에 4 사인 세타가 B다라고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구하라는 값이 A제곱 때린 다음에 2 곱하고 플러스 B야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값만 알면 대입했을 때 값 알 수 있으니까 결국에 이 비율을 찾으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게 요식 하나지.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 곱했더니 2분의 3이래. 그러면 일단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변경 가능. 그러면 이 식을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얘가 2분의 3이다라는 식으로 바꿔줍시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있어. 무조건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이 한식 위에 있잖아. 변수를 통일시켜줘야만 뭐 인수분해든 뭐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인 코사인 같이 있으니까 무조건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자. 2 곱하고 코사인 곱해. 그러면 사인 제곱에 2를 곱한 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곱하면 3 코사인 세타다라는 식이 되겠죠. 변수 통일하려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얘가 3 코사인 값이다 라고 써준 다음에 인수분해로 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항시켜서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3 코사인 마이너스 2 값이 0이다 라는 식이 되겠죠. 인수분해 되네. 2, 1, 2, 1 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면 2 코사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플러스 2, 얘가 0이다 라는 식이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무조건 뭐다? 그냥 양수죠. 코사인 플러스 2 값은 무조건 양수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코사인에 해당되는 거는 단위원상에서 x좌표에 해당이 되죠. 단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을 1로 잡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x좌표가 전체에 해당되는 단위 원 중에 있는 좌표 중에서 x좌표 최대값 되겠네. x좌표의 최대값이 1이라는 거,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이 최대값 1이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갔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좌표 단위원이니까 마이너스 1 찍히겠죠. 근데 이 두 점들에 있는 x좌표가 무조건 코사인 세타. 그러면 최소값에 해당되는 것도 마이너스 1이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마이너스 1과 1인데 거기다 2 더해버렸으니까 무조건 양수될 수밖에 없겠죠. 헷갈리면 얘네 구호를 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건데 2를 더해. 그러면 코사인 플러스 2 얘는 3전 그 다음에 1 이상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얘는 보면 무조건 0이거나 0 때려야 되는데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제외. 알 수 있는 거 코사인에 해당되는 값 2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 2분의 1. 그러면 일단 A 값은 구했네. A에 해당되는 값이 4 코사인 세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그대로 대입. 그러면 나오는 값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B 값은 4 사인 세타인 거니까 얘를 관계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보이는 관계식이 얘네 여기에 대입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2 사인 제곱 세타 이 값이 3 코사인 세타인 건데 코사인 세타 2분의 1 대입. 그러면 2분의 3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약분. 그러면 2로 약분 때렸을 때 4분의 3 되겠네. 자, 근데 문제는 세타에 해당되는 값의 범위가 안 나와 있지. 세타 값이 뭐 몇 사분면 위에 있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은 결국에 뿔마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정리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B값 구하고 있으니까 B값을 대입해주면 다시 또 뿔마값 살아있겠네. 자, 근데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값을 보면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값을 보면 반대로 썼죠. 제곱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B제곱을 떼자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호 상관없이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그때 나오는 값이 얼마? 2루트 3. 그러면 맨 마지막에 2a 플러스 b제곱하라가 되고 있으니까 2a는 2 곱해서 4. 그 다음에 b제곱에 해당되는 건 얘를 그냥 통째로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12 더해서 가 16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맨 마지막에 이것만 좀 중요합니다. 부등식에서도 이렇게 양수다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니까 그냥 약분 때리고 2 코사인 마이너스 1 값이 양수다라는 것만 정리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보다 가겠습니다. 자, 8번 봅시다. 자, 8번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맨날 중요하대. 다 중요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도 문제를 쓰고 있을 동안 대략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양수, 위 p점. 얘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일단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맨 첫 번째로 일단 보이는 게 y는 x 제곱. 그럼 얘 먼저 그려주면 되겠죠? 우리가 아래로블로 그래프 될 거니까 y축, x축. 그다음에 x가 양수인 부분만 보래. 그럼 여기만 그려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얘가 y는 x 제곱. 근데 이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이 있대? 얘가 p래. 자, 근데 P랑 원점을 연결했을 때 해당되는 요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OP는 시초선과 세타라는 각도를 이룬다라고도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P에 해당되는 좌표를 무조건 코사인이랑 사인을 써서 나타낼 수밖에 없겠네. 자, 일단 OP에 해당되는 길이 몰라. 얘만 알아주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밑변 길이에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 곱하기 사인 세타 높이를 구해줄 수 있죠. 모르기 때문에 미디수 씁시다. A라고 잡아보자.
OP에 해당되는 길이를 A라고 적는 순간 여기에 해당되는가 A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되는 값은 A 사인 세타가 되면서 우리가 P의 좌표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P의 좌표는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값이 OP 길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 A 값만 구해주면 돼. A 값 구해주면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게 이 P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제곱 위에 있죠. 그럼 무조건 이 좌표는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식도 있네. 요 식을 정리했을 때 뭔가 값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저식 먼저 정리해줍니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 우리가 변수 무조건 통일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도 되고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도 되죠. 근데 나는 곱하기 귀찮으니까 얘를 볼게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가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얘네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 이항, 그러면 이 3 사인 제곱, 사인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3분의 2 나오면서 우리가 사인 값에 해당되는 거 양수만 우리가 써주면 되죠. 왜냐면 얘네 P점은 무조건 1, 4보면 위에 있을 거니까 사인 값은 양수로,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코사인에 해당되는 값은 어차피 제곱 때렸을 때 더하면 1 되는 값, 그럼 루트 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얘네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이 값을 구했어. 얘 값 구했는데 A 값을 찾으려면 무조건 A를 가지고 있는 좌표에 대해서 봐줘야 돼요. 얘네가 무조건 Y는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겠죠. 그럼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자. 자, 여기다 대입. 자, 그럼 그때 나오는 식 A 코사인 세타가 X 좌표인 거니까 얘 제곱 때린대. 그러면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 값이 Y 값 A 사인 세타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A 사인 세타다라는 대입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A는 어차피 두 개 있으니까 이거 약분.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값은 알고 있죠. 여기 있죠. 이거 그대로 대입. 그러면 대입했을 때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건 루트 3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에 해당되는 건 3분의 1. 그 다음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A 한 다음에 A는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으로 정리했을 때 루트 3분의 3 루트 2 될 거고, 어차피 유리와 갖다 때려버리면 약분되면서 답이 루트 6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 나오는 순간 좌표를 잡았다? 그럼 그 좌표는 무조건 어디다 대입? 식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간단한 문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9번, 10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9번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얘가 3분의 루트 3일 때 탄젠트 플러스 사인 분의 코사인 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뭐 해야 된다? 일단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식 먼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 되겠지. 그럼 이 식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요 식이 됩니다. 분수에 해당되는 식을 보면 무조건 통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분, 그러면 두 개 곱한 값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요거 분모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차로 곱했을 때 나오는 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되겠죠. 그 값은 무조건 1. 그러면 여기에 1만 그대로 써주면 돼요.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값을 정리했더니 요식 나오면 우리가 이 분모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분모값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식 그대로 제곱. 그럼 제곱 때렸을 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 값이 3분의 1이다라는 식 나올 거고, 우리가 요가 1로 알고 있으니까 이항시킨 다음에 사인 코사인 값만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넘겼을 때 3분의 2, 이 값이 2 사인 코사인, 그러면 사인 코사인에 해당되는 값은 3분의 1 나오면서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3 되겠죠. 그래서 답을 3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도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을 볼게요.
자, 10번 해봅시다. 10번. 우리가 세타가 2, 4분면 가게 돼. 근데 사인 플러스 코사인 값 3분의 1, 코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에 해당되는 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값을 곱셈공식 변형식 써서 일단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냥 한번 정리해볼까? 요거 정리를 하면 일단 두 가지씩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 식 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코사인 값 곱한 값이다 라고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요거 쓸 수도 있어. 코사인 사인 뺀 다음에 플러스 3 코사인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요거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식을 썼을 때 일단 보이는 거는 우리가 코사인이랑 사인 값 뺀 값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곱 때리면 1인 거 알고 있죠? 요 값은 어차피 1일 거고, 모르는 값은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한 값. 두 번째 써야 되는 거는 다시 또 코사인이랑 사인 값 찾아줘야 되고, 여기서도 곱한 값 있으니까 어떤 거를 쓰나 찾아야 되는 값은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제일 편한 게 코사인이랑 사인 값 곱한 값 구하는 게 더 편하죠. 얘 그냥 제곱 때리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 코사인이랑 사인 값 곱한 값 찾기 위해서 제곱을 때려봅시다.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2 코사인 사인 이 값이 9분의 1이다 라는 식 나오면서 코사인이랑 사인 값 곱한 거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 될 거고 넘겨. 그러면 2 코사인 사인 값 얘네 마이너스 9분의 8 약분 때릴 거니까 약분 때렸을 때 마이너스 9분의 4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찾아야 되는 값이 코사인에서 사인을 뺀 값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보잖아. 보통 문제에서 양 주는 경우가 없어요. 세타에 해당되는 값이 2, 4분면이래. 근데 동경을 나타내고 있는 몸값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가 2, 4분면 주어진다? 맨 마지막에 무조건 요런 거 나오는 거. 코사인 제곱이 뭐다? 그러면 코사인에 해당되는 거 정리하면 뺄마, 루트 뭐 요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부호 결정하라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해서 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곱셈 공식 요거 생각하면 되지. 코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 값이 4 코사인 사인이다 라는 식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값이에요. 어차피 코사인이랑 사인 더한 값. 다시 또 알고 있는 값 아까 구한 코사인이랑 사인 곱한 값 되겠죠. 대입했을 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잖아.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9분의 17이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루트를 씌웠을 때 뿔마가 생겨. 자, 루트 씌우잖아. 코사인 사인에 해당되는 값이 뿔마 3분의 루트 17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 도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2, 4분면에 해당되는 위치 2, 4분면에서는 x 좌표도 음수, 그럼 코사인 값 음수, 사인 좌표도 얘는 양수, 뭐 사인 값 양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2가 음수래.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음수야. 코사인 값 음수, 사인 값은 양수.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빼면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뿔마 중에 뭐만? 마이너스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가 구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요 값도 구했으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그냥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1번 마이너스 27분의 5 루트 27 되겠습니다. 17 27분의 마이너스 5 루트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값은 그냥 위에 대입해도 되고 아래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거 있어요, 얘들아. 부채꼴 넓이 구하라는 문제 나오잖아. 근데 이건 없어요. 거기 없어요. 자, 만약에 여기 S1이래, S2래. 그 다음에 S1에서 S2를 빼시오 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진짜 리얼 여기에 해당되는 삼각형 넓이 9에서 빼는 방법 하나.
근데 두 번째, 얘네 직각이죠. 무조건 얘네 지름이라고 보면 직각 될 거야. 근데 S1을 이루고 있는 삼각형 봤더니 이렇게 직각 삼각형, S2 가지고 있는 삼각형도 이렇게 직각 삼각형. 그럼 보이는 게 공통 부분 보이죠? 얘를 뭐 K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S1이랑 K를 더한 값은 직각 삼각형 될 거고 S2랑 K를 더한 값도 직각 삼각형 될 건데 어차피 이 직각 삼각형들끼리 빼버리면 K 값은 동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 문제 봤을 때 공통된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공통된 부분을 어떤 K 값으로 두고 전체끼리 뺐을 때 얘가 사라지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얘 어디에 나오냐? 우리가 17번이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7번 볼 때 공통 부분 그 보이지? 여기 옆에 그 빈틈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걔를 뭔가 공통 부분 K라고 두고 풀면 겁나 빨리 풀려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뒷부분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나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겠다. 자, 풀어봅시다.